모든 문자들은 제게 침묵했어요. 그들은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제가 읽으려 할 때마다 자리를 바꾸거나 춤을 추거나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곤 했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또다시 도서관 책장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영문학과 3학년 레이첼 브라운, 그게 바로 저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영문학도였어요. 레이첼, 이 책들 제자리에 꽂아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수장 관장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여전히 알파벳 순서대로 책을 정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책 제목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P와 Q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M과 W는 계속해서 뒤집혀 보였죠. 이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 버거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자신을 원망하는 일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채널 감동주파수 작가 수희입니다. 오늘은 미국 보스턴에서 온 한 여학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저희 브라운 가문은 보스턴에서 가장 유서 깊은 학자 집안 중 하나예요. 증조할아버지는 하버드 물리학과 교수셨고 할아버지는 MIT 공학부 학장을 지내셨죠. 아버지도 보스턴 대학교 철학과 석좌 교수시고요. 우리 집 벽에는 가족들의 학위증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하버드를 나온 언니, 예일 법대를 다니는 오빠. 그리고 저 책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제야. 엄마의 한숨 소리가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문이 수치였죠. 매년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사촌들은 자신들의 성적과 수상 경력을 자랑했지만 저는 구석에 숨어있기 바빴어요. 항상 겪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질 수는 없었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또다시 도서관 책장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된 난독증이었지만 대학에 와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보스턴 대학교 학생 맞니? 관장님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 대신 오디오북으로 공부했거든요. 귀로 듣는 것은 정말 잘했어요. 음악처럼 소리로 된 것들은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덕분에 SAT 구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보스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대학은 달랐어요. 수많은 리포트와 읽기 과제들. 오디오북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레이첼, 네가 쓴 리포트 보고 왔어. 영문학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문장 구조가 뒤죽박죽이야. 3학년 학생의 글이라고 보기 힘들구나.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교수님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시겠죠. 밤새워 한 문장씩 써내려가면서 매번 사전을 확인하고 문법 검사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도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어요. 학과장님과도 상담을 했는데 휴학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이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어요. 23년 동안 저는 이 난독증과 싸워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았죠.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항상 곁에서 도와주셨죠. 책을 읽어주시고 과제를 확인해주시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예요. 레이첼 또 실수했어요. 도서관에서 동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픽션과 펄라서피 섹션의 책들을 섞어놓은 모양이었죠. F와 P, 그 두 알파벳은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미안해요.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레이첼,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볼래? 예상했던 일이었죠. 해고 통지였어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도서관 일은 제게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보스턴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차가워져 얼굴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나가는 간판들의 글자가 춤추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는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일기를 쓰려다 그만두었어요. 어차피 내일 다시 읽을 때는 알아볼 수 없을 테니까요. 대신 창밖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은 참 신기하게도 춤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반짝이기만 했죠.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영문학 수업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준비한 원고를 수십 번 읽어보았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어요. 도서관 동료였던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죠. 영어로 써있는 메시지 속에 이상한 네모 모양의 문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바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한글이었답니다. 민지를 처음 만난 건 도서관 퇴직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또 실수로 섞어놓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도와드릴까요? 조용하지만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김민지,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첫 만남이었답니다. 책 정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한숨을 쉬며 말하자 민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저도 처음 영어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그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음악은 정말 좋아했거든요. 소리로 된 것들은 항상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음악으로 언어를 배우다니 재미있네요. 잠깐 들어보실래요? 민지가 이어폰을 건네줬어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감기는 느낌이었죠. 이게 뭐예요? BTS의 Dynamite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부끄럽게도 저는 몰랐어요. 난독증 때문에 SNS도 잘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노래는 뭔가 달랐어요. 영어 가사인데도 이렇게 편하게 들리는 게 신기했죠.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K-팝 수업. 민지는 매일 점심시간에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들려줬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신기하게도 K-팝은 제 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왔답니다.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어느 날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듣다가 물었죠. 민지가 휴대폰으로 한글 가사를 보여줬는데 어머, 이 글자들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평소에는 모든 문자가 제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 네모난 글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한글이에요. 우리나라의 글자죠? 민지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했죠.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된다고도 했고요. 정말요? 소리를 글자로 만들었다고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글자로 만들었다니. 그날부터 저는 민지의 K-팝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을 들으러 갔지만 점점 더 한글에 관심이 생겼죠. 이거 봐요. 기억이라는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대요. 민지가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해 줄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글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은 동아리 활동 후 한국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에 한글을 보면서 민지가 읽는 법을 가르쳐 줬죠. 비, 빔, 밥.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읽은 글자였어요. 춤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글자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레이첼, 우리 다음 주에 BTS 커버 댄스 공연하는데 같이 할래요? 민지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수락했죠. 연습실에서 안무를 배우는 동안 노래 가사도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이제 좀 한글로 된 가사를 읽어볼까요? 연습이 끝난 후 민지가 건넨 가사집.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사, 랑, 해.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문자와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서요. 공연 날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커버 댄스를 선보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무대에 선 날이었죠. 관객들의 함성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있는 한글 가사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레이첼,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동아리 친구들이 말했어요. 제 표정이 밝아졌다나요? 그럴 만도 했죠. 처음으로 글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가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힌 예쁜 스티커였죠. 이제부터 진짜 공부 시작해볼까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자들과의 전쟁 같던 제 인생에 드디어 평화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의 입 모양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니. 너무나 신기했죠. 그럼 아와 어는요? 하늘을 뜻하는 점이 왼쪽에 있으면 아, 오른쪽에 있으면 어가 돼요. 마치 소리가 나가는 방향을 표현한 것 같죠?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그동안 배웠던 알파벳은 소리와 모양이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한글은 마치 과학적인 설계도 같았거든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세요. 600년 전에 만드셨답니다. 600년 전이요? 믿을 수 없어요. 민지는 제게 태블릿을 건네주며 혼민정음 해례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설명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소리를 5가지 기본 소리로 나누셨대요. 첫 소리 17자, 가운데 소리 11자, 받침 소리 마치 현대 언어학의 음소 체계 같지 않나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현대 언어학 이론들이 이미 600년 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니.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신 거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00년 전의 왕이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이해하고 있었다니. 너무 울지 마요, 레이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같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이해한 글자라니.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추천해준 한글 학습 앱으로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죠. 신기하게도 한글은 제가 배웠던 그 어떤 문자보다 쉽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규칙만 알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어요. 민지의 말처럼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자음과 모음만 알면 어떤 소리든 만들어낼 수 있었죠.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영어 논문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그 논문은 술술 읽혔어요. 아마도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이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레이첼, 이거 봐요. 민지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MIT 언어학 교수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이었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각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동안 글자를 읽지 못했던 건 글자가 너무 추상적이어서였다는 걸요. 민지야, 나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 한글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 민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글박물관 온라인 투어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더 깊이 한글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이 글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이토록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다니. 그것도 600년 전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신기하게도 한글로 쓰면 머릿속 생각이 더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 이제 한글 실력이 중급은 되신 것 같은데요? 민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문자가 더 이상적이 아닌 친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한글날 기념 행사인데 같이 가보실래요? 민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제가 찾은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600년 전 한 위대한 임금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 중 하나예요. 영문학 수업의 과제물을 받아들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를 불러세웠죠. 레이첼, 이번 과제는 무언가 달랐어요. 전과 완전히 다른 글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놀랐어요. 사실 이번 과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작성했거든요. 먼저 한글로 초안을 썼답니다. 제 생각을 가장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한글로 쓴 초안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장 구조가 더 명확해졌고 단어 선택도 자연스러워졌죠. 마치 한글이 제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주는 지도 같았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영어 알파벳이 더 이상 춤추지 않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를 보는 제 방식이 바뀐 것 같았죠. 레이첼, 이거 봐요. 민지가 제 노트를 가리켰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새 한글과 영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필기하고 있더라고요.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방식을 이해하니까 영어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이해하면서 영어 알파벳도 더 체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저 도서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데요. 용기를 내서 수장 관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자신 있었거든요. 정말 달라졌구나, 레이첼. 관장님은 제가 건넨 새 이력서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력서에는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극복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하겠어. 다시 시작한 도서관 일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책 분류도 수월해졌고 심지어 도서 추천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언어 학습 섹션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글 학습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었어요. 레이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영문학과 친구들도 달라진 저를 알아봤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자신 있게 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사실 비밀이 하나 있어요. 친한 친구 제시카에게 고백했어요. 제 노트북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화면에는 제가 한글로 적은 생각들과 그것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제시카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제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한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명확한 표현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너의 방식이 독특하긴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쓴 에세이를 읽으시고는 놀라워하셨죠. 이런 방식을 다른 난독증 학생들에게도 소개해보면 어떨까? 그 말씀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용기를 내서 학교 신문에 제 경험담을 투고했어요. 한글로 찾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요. 레이첼의 글이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아요. 편집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실린 학교 신문이 나온 날 여러 학생들이 연락을 해왔죠. 저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매주 토요일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다른 난독증 학생들과 함께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제 좀 글자가 덜 무서워졌어요. 스터디 멤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600년 전에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가 지금 이 순간 보스턴의 한 대학생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레이첼, BTS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해요. 우리 같이 갈래요? 민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답했죠. 당연히 가야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였죠. 이제는 그 글자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에요. 세종대왕님께서 계시던 곳이죠. 민지가 저를 데려간 첫 번째 장소였어요. 웅장한 궁궐을 보며 생각했죠. 바로 이곳에서 한글이 탄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절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제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죠. 이제 진짜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민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책이 있었어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설명서라고 하더라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해설사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세심하게 각 소리를 연구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옆에서 구경하던 외국인 언어학자의 감탄이 들렸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죠. 박물관의 체험관에서는 직접 한글을 써볼 수 있었어요. 붓글씨로 쓰는 한글은 또 다른 느낌이었죠. 아름다워요. 마치 그림 같아요. 한글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발견하게 됐어요. 각 획이 가진 의미, 글자들의 균형미. 이건 정말 완벽한 문자였어요. 이제 콘서트 보러 갈 시간이에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은 이미 팬들로 가득 찼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다음 노래는 봄날입니다.
BTS의 공연이 시작되고 저는 처음으로 한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영어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부르니 음악이 더욱 깊이 와닿았어요. 주변의 팬들도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한글 가사로 노래한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하늘 아래 앉아서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죠. 레이첼, 이제 한글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민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선물 같은 거예요.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영상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문자를 만드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담는 일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한글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나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였던 거예요. 민지야, 고마워. 날 여기 데려와줘서.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거닐었어요. 한글가온길을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문자의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뭐가 하고 싶어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이 글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첫날 정말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게스트 연사를 모셨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로 제가 강단에 섰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청중들 앞에는 제 논문이 놓여 있었죠.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 글자와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600년 전 한국의 위대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글자 덕분이에요.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제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에요. 문자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빛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언어치료 전공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우리 연구실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스티븐스 교수님의 제안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어요.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민지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영상통화로 민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눴답니다. 레이첼, 여기 한국교육부에서도 당신 연구에 관심이 많아요. 한번 방문 연구자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민지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하게 됐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에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발표할 때 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잘 계승했네요. 그 말씀이 저에겐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왔죠. 레이첼,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제 이야기가 뉴스에 소개된다니 정말 신기했죠. 한글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었나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 이상이에요. 이건 희망이고 자유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었죠. 오늘도 저는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해요.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날을 상상이나 하셨을까? 6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의 한 학생이 당신의 위대한 발명 덕분에 새 삶을 얻게 될 줄을.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네요. 연구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어요. 제 책상 한쪽에는 여전히 그때 그 스티커가 붙어 있죠. 민지가 처음 준 한글 자음과 모음 스티커요. 이번 학기에는 몇 명이나 올까요? 제가 가르치는 한글을 통한 난독증 극복 수업은 이제 정규 과정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요. 물론 한글로요. 세종대왕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글자가 여기 보스턴에서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나는 선물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려요.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춤추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아름다운 춤이죠. 이렇게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레이첼 브라운 씨의 이야기가 끝났네요. 한글이 가진 위대한 힘이 시공간을 넘어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